아침에 이렇게 또 조금 오랫동안 우리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피곤해질 시간이 되셨어요. 강의를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그래서 그냥 각자 앉아 계신 곳에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네, 각자 하실게요. 그리고 앞번 또 우리 강사님께서 그 자기 주문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암시를 하면 이 뇌가 되는 뇌로 바뀐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 저한테도 이런 주문을 외워보고 시작해보고 싶네요. 어, 일단 이제 너첸 볼츠라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게 과정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새로이 이 공부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우리의 교과서인 비즈니스 핸드북을 한번 또 봤고, 그리고 제가 또 사업을 어떻게 해왔나, 제대로 또 시스템대로 해왔나, 저의 또 사업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6가지를 했어요. 이제 사업 설명까지. 그런데 사업 설명한다고 우리가 설명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사업을 하시진 않죠. 바로 사업 다 했으면 벌써 이제 탑 리더가 됐겠죠. 그런데 저 역시도 숱한 사업 설명을 했지만 너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CLC를 듣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로 이렇게 팔로우업을 왔던 거죠. 저한테 아메 사업을 알아보라고. 그런데 저는 이런 공부를 조금 했으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찔러보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냥 나는 안 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너체인 볼츠에서 배우는 이 12가지를 정말 이 시스템대로 한다면 조금은 성공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어렵죠. 팔로우 업 앤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 설명한 이분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팔로우업이란 사업 설명을 들은 이제 그분이 거절도 안 하고 예를 들어 거절하거나 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이제 입장에 있을 때 결정을 돕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그래요.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금방 사업 설명을 하고 반드시 뭔가 주라고 하잖아요. 자료를 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자료를 주는 이유는 다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정말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이 사업이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정말 이 사업대로 된다면 호기심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좋은 거는 또 말을 막 이렇게 저처럼 막 내뱉었다라는 거죠. 찔러보기를 했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한 며칠 뒤에 만나보면 그 사람 감정이 어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다가다고 가다 발음이 안 되네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뭐 네가 될 거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 하다가 그만두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내 감정을 이렇게 추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는 데를 이제 보내드려요 시스템에서.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뭐가 끈덕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주고 온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베이킹을 해서 나눔을 많이 한다라든지 그러면 그걸로 또 통해서 다음 기회가 만들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노는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은 상처 받잖아요. 뭐 받으면 그냥 안 될 것 같고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전혀 그래서 지금 이제 아미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그거 아니니까 되신 분들, 나를 이 자리에 또 모시고 온 그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요 구간을 조금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팔로우업의 이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의 장점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탱코아라는 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 확신을 주는 게 이제 팔로우업인 과정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냥 옆에서 나를 봐왔던 가까운 사람이면 오히려 후원도 덜 빨리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큰 미팅에 참석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면 되고, 또 제품을 조금 쓰면서 관심은 있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지. 내가 그랬듯이. 예. 근데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럼 같이 이렇게 시스템에서 공부를 해보자. 같이 홈미팅을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사람들 초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키워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금방도 얘기했듯이 나는 분명히 좋은 감정이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인 게 오면 당황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너무 비싸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왔을 때 아니 속으로 나도 너무 그렇지 나도 너무 비싼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한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제품 다른 예를 들어 뭐 우리 영양제 같은 경우도 약국에서 파는 거와는 가격 차이는 있잖아요. 그 차별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수기 같은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비싼 가격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른다면 나도 이제 막 시작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내가 또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하고 조금 부정적인 거에 같이 휘말리지 말고 긍정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전달하고 미팅이 어떤 미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팔로우 스루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후원을 해서 이분이 나 한번 사업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팔로우 스루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팔로우업은 좀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의문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고, 비전이나 이런 꿈이 중요한 일이라면, 팔로우 스루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사업을 알린 이 사람이 이 열정을 내는 일일까요? 그 사람 행동이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이 사업은요, 내가 열정을 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열정을 내어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한 이분이 또 나를 보고 이렇게 미팅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조금 먹으셨다면 모든 일정, 모든 미팅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 선에서 끊지 않고 저기도 너무 멀어서 안 되겠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또 좀 안 되겠고 내가 판단을 다 해버리고 이분한테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분이 또 성장을 내가 맡고 있는 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보조 자료 갖추기 나중에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책, 스폰서님이 이때까지는 책을 뭐 빌려주셨다거나 대문 뭐 도구를 빌려주셨다거나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나만의 자료를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궁금할 때 내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책, 그리고 내가 후원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을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알아보는 과정도 이번에 한번 알아봤다가 또 다음 달에 알아봤다가 뭐 예를 들어 또 시간이 없어서 뭐 내년에 알아봤다가 이러면 사실은 가슴이 안 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보셔서 3개월에 12%의 목표를 한번 이제 성취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내가 확신이 들 때 알리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학습에만 또 메모리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배우면서 달린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행동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또 붙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감정 돌보기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참 외롭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한테 힘든 내색도 못해. 좀 때려치워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후원해야 되는 내 친구한테 또 말 못해. 왜냐면 그 친구를 후원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스폰서 주고 나는 거죠, 스폰서. 네. 그럴 때 스폰서를 이용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스폰서님들의 응원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좀 외롭구나. 내가 좀 화가 났구나.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아,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구나를 인정하면서 조금 그 성공 스토리 이제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스토리를 조금 들으면서 내 꿈, 또 앞으로의 나의 미래,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그 푸꾸옥 우리 내년 리더십 여행지로 소개하셨잖아요. 근데 이 푸꾸옥이 옥구를 옥구를 거꾸로 하면 푸꾸옥이 되니까 저는 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년에 여행은 꼭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내가 좋은 감정이었다가도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이렇게 감정이 추락하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48시간 안에 다시 만나서 그분들의 지식이나 믿음을 조금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석세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제가 그림 빌딩을 하고 내 꿈보드가 이제 생겼다면 명단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만남과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까지 됐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팔로우업 과정을 거치고 팔로우업에서 나는 조금 사업을 알아보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난 소비만 하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라고 하겠다 뭐 안 하겠다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분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게 우리가 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느 단계에서든 노를 했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화살표 사이클대로. 네, 사업을 조금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력한 시스템을 조인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번째 이제 사업 키우기입니다. 사업 키우기. 우리가 이제 사업이 저도 뭐 사업을 내가 하겠다 하고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와 함께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조금씩 볼륨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기준이 결국은 이 그룹의 볼륨이거든요. 그러면 볼륨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많이 쓰면 되겠죠. 나와 함께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일단 제가 먼저 애용이 돼야 돼요. 내가 정확한 학습을 하고 제품 애용이 됐을 때 내가 또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부전을 통해서 광고가 되는 일이니까. 즉, 내가 제품에 감동하는 크기만큼 내 볼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 그 쓰는 가짓수가 또 조금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다양하게 폭넓게 사실 지금 우리 초이스에 보면요 전 제품 100% 애용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한 3, 4개월만 하면 100% 이게 됐었는데 너무 제품이 가짓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또 돈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제품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니즈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제품이 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볼륨이 커지는 건데, 내가 조금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사야 돼. 이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뭐 점포를 차려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결국 엄청 큰 사업이 될 건데 초기에 이렇게 내가 제품 쓰는 이런 비용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면 지금 또 스마트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큰 아이템들은 조금 나눠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룹 이제 이렇게 회원 저 이하로 회원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순수 소비자형도 있을 수 있고 난 사업은 안 할 거지만 제품만 쓸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품 전달만 하는 또 판매 네, 이렇게 유형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회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잘 도와주면 사업도 커지고 볼륨도 커지겠죠. 그래서 순수 소비자형들은 그냥 제품 쓰는 것만 계속 해주지 말고 예를 들어 사업 설명 원원투라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9% 브론즈 구조로 얘기를 해주면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소개를 받는 거죠. 가까운 사람, 니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너의 가족 중에 분명히 한두 분씩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소개받아서 또 내가 우리가 처음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뭐 제품들이나 빵이나 쿠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전달만 하는 판매형은 판매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뭐 금방 1,000만 매출 만들고 이러면 좋지만 이 판매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 할 수 없고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지속적인 수입을 내 아이에게 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스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 설명만 하는 유형 뭐 소비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데 회원 가입만 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볼륨이 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짚어주고 결국은 소비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가 높더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코어형 코어형 좋죠. 코어형 소비자 코어형 뭐 이런 분들만 있으면 좋겠죠. 사업 설명도 잘하고 소비 예형도 잘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제품 써보고 감동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홈미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홈미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볼륨을 이제 키우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도입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얼마 됐죠? 3년? 3년 됐죠. 돼 가고 있죠. 네.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지속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지금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거 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나 우리 그냥 SOP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마트나 다른 데보다는 이득이 있는 우리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브론즈 플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업을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는 같아요. 네, 우리가 9% 만들기 그리고 9%에서 볼륨이 또 조금 커지면 브론즈 빌더 그리고 빌더에서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내가 안정적인 1,000만 매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12번 유지했을 때 파운드스 플래티넘 여행을 또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에 너무 염원하고 있는 정말 안정적인 세력의 구축 이되어서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는 저도 그날을 너무 꿈꿉니다. 그리고 9번째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 우리 야매 사업을 처음 이렇게 이제 오시다 보면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은 이런 복제 사업이거든요. 복제 사업.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을
뭐 스폰서를 그대로 따라해라, 복제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진 이 성공적인 시스템을 복제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나는 혼자 하고 있지만 내 파트너도 또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단계가 조금 몇 단계 내려가 보세요. 그럼 우리 스폰서님들처럼 큰 이런 레버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 사업이에요. 이 시스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미팅이에요, 미팅. 요즘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미팅 100% 참석. 근데 오히려 미팅 100% 참석이 더 어렵게 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 본사에서 하는 뭐 중간중간에 우리 영망 클럽 뭐 많잖아요. 거기를 이제 정말 다 찾아 듣는다면 나에게 정말 강력한 되게 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뭐 저희 진주도 오후에 또 오프라인 미팅이 열리거든요. 이제는 다음 달부터 보면 각 이제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이렇게 CLC가 또 열리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줌에서 또 뵀던 분들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직접 볼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보조 자료가 사실은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보조 자료가 나의 능력을 넘어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성공자의 경험을 빨리 복제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음원이나 이런 것들, 또 요즘 유튜브에 이제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후원하고 싶은 또는 우리 파트너와 함께 듣는 그런 이제 강의 자료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도 적어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그 텐코어 10가지를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하고 있었나. 저도 많이 뜨끔뜨끔 하더라고,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하는 이 12가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순서대로 잘 시작하시는 게 가장 원활한 사업 진행 그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 있습니다. 상담. 상담은 탱커 안에서도 있었지만 늘 우리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스폰서님들이겠죠. 네. 그리고 탱커를 하고 계시는 스폰서님. 탱커를 안 하면 정말 저 역시도 내가 에너지가 나갈 게 없더라고요. 내가 시스템에 접속이 돼 있고 정조준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떤 프로모션이 있고 제가 먼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말 한마디 이렇게 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요런 우리 이제 이런 시스템에 주파수를 맞추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요런 지금 이제 사업 보조 자료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이트에도 보면 안에 아카데미에도 사이트가 있고 A 컨텐츠에도 자료들이 많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A 라이브 요거 강의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 우리 시작되기 전에 정말래 리더니 또 당뇨 강의 해주셨는데 또 제3형, 제3 당뇨의 위험성 그런 게 또 밝혀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그냥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우리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말하기. 말하고 싶지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이게 터지니까 자기 얘기들만 다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소통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하고 내 주변에 보면 당이 높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혈압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뭐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걱정 참 많거든요. 조금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을 때 제가 보니까 내 안에 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냥 단지 돈 벌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참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친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말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 나한테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아무것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리더님들 조금만 힘내세요. 네트워크의 균형입니다. 균형. 네, 이게 이제 자산을 만들기 위한 구조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띄워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 나로부터 시작된 사업이 나로부터 바로 옆으로 나의 다운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를 우리가 위스라고 그래요. 위스. 요거는 넓이에요. 넓이. 넓이는 수입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수익성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나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왼쪽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뎁스라고 해요. 깊이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초기에는 넓이는 3명에서 한 4명, 많게까지는 6명까지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뭐 이게 초기는 아니에요. 아래로 처음에는 잘 안 내려가지잖아요. 보통은 내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가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잘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죠. 깊이로 내려가는 거는 나에게 수입의 안정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6명이 이렇게 쭉 가입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쓰고 안 쓰고 쓰고 안 쓰고에 상관없이 나의 수입은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할 때는 리더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세레그가 안정적인 21%를 할 때까지. 너무 학수고대하는 거죠. 세레그가 안정적인 21%를 하면 우리는 이제 내년에 지중해 크루즈 있겠죠. 그 내년에. 예. 근데 요거를 이제 파트너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방법. 아내 사업은 뭐 물건을 세일즈하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인간관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통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또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도 안 돼요. 계속 그냥 뭐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지금 김연희 리더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말에 너무 동의한다. 지지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비전이 너무 꽉 찼으니까 내 말만 쏟아내기에 너무 바빴어요, 저도. 그 사람이 뭐가 니즈가 있는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고 막. 내가 이 알려줄 비전이 크니까. 그냥 나만 이렇게 쏟아내고 그러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경청하시고, 그리고 지적질보다 우리 지적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지적질보다는 칭찬. 근데 이 칭찬이 너무 가식적이어도 안 돼요. 너무 속이 보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실된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참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막 직설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질문도 이제 적절한 질문.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운동 좋아해?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대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상대방은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 나랑 참 말이 잘 통한다. 저 사람이랑 좀 통한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만나고 싶다가 되잖아요. 저 사람 만나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네. 그러면 또 만나고 싶은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 긍정적으로
되돌려서 이렇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근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속에서 탱고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력들도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시려고 리더님들도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이런 소양들을 많이 함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자세와 자기 이미지예요. 제가 이미지 좀 괜찮습니까? 네, 좀 웃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김지연 리더님 성공의 ABCD 하면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오늘 또 스폰서의 우리 앞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하셨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전에 내가 너무 올바른 자세였다면 이걸 굳이 배울 일이 없겠죠. 근데 내가 예전에 조금 정돈되지 않았다면 요 자세는 이제 장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내적 자세도 있고 외적 자세도 있는데 내적인 자세로 첫 번째 꼽는 게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나 다 알아. 나 세상 살 만큼 살았고 나 예를 들어 성공했어,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나 안 배워도 마음의 사업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하셨고 그렇게.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자신감이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자신 있게 하시면 되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배우면서 자신감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우는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제가 엄청 남편 무시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이게 막 충만해지니까 남편이 너무 이게 좀 안 보이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더욱더 남편을 이 사업에 조인시키기 힘든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이 안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잘난 척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우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 참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뭐 하루에도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이 되는데, 그래도 성공자들은 늘 이게 긍정의 마인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되면요, 배우는 자세가 되고 긍정적인 자세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적이고 당당한 자세는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좀 사진을 못 넣었는데 외적 자세로 우리가 보면 뭐 아나운서들, 복장 이런 것들. 근데 요즘 아나운서들은 머리가 또 다 길대요. TV에 나오는 젊은 아나운서들이 머리가 길더라고요. 뭐 머리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정하시면 돼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면 되고, 내적 자세, 외적 자세 둘 다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 내적인 자세는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수수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련되어 있어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커트를 하고 정돈된 자세로 바로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분 앞에 나타나면 분명히 호기심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외적인 자세도 무시할 수 없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강의를 이제 또 마무리를 할게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가와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 당신의 인격을 평가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메라비언 교수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고 밝혀냈다. 여러 요소는 목소리 톤, 사용 단어를 포함해 표정, 자세, 몸짓 같은 시각적인 요소인데 시각적 신호 55%, 목소리 톤 38%, 실제 들리는 단어는 겨우 7%에 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말보다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더 많이 전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목소리, 단어, 톤보다는 위험을 감지하는 몸짓,
행동, 움직임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확실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걸까? 바르고 곧은 자세는 강인함을 드러낸다. 이 자세는 세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도록 만드는데 똑바로 우뚝 서 있는 자세는 자신감을 표출한다. 곧은 자세를 보임으로써 신체를 이용해 물리적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방법은 큰 차나 큰 집을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낸다. 나를 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자세는 군대에서 쉬어로 불리는 자세와 비슷하다. 척추는 곧게 세우고 머리는 높이 들되 턱은 적정한 높이로 유지한다. 그리고 가슴은 이완시킨다. 이 자세는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척추의 S자형 곡선을 똑바로 펴서 신장을 가장 높이 늘리는 자세이다. 이 자세 또한 강인함을 많이 보여준다. 따라서 전쟁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군인의 쉬어 자세 외에도 자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세계는 발레이다. 무용수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끈을 달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적당히 세운 채 바닥과 완벽히 수직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쟁터에서든 무대 위에서든 침착한 태도로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발레리나처럼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걷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신체는 단단히 함께 묶여 있다. 따라서 비언어적 행동은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믿을만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강해서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특정한 자세를 취한다면 연관된 감정이 따라서 생기기도 한다. 실험자들은 의기양양하게 팔을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펴는 등 승리를 만끽한 파워 포즈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훨씬 높아지고 자신감이 솟구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곧은 자세를 하고 당당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을 변화시킬 수 있고 스스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의기소침해 있다면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열어 정면을 바라보자. 우리의 작은 자세의 변화가 자신감을 가져다 줄 테니까. 네, 그 영상 말미에도 나왔죠.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팔을 활짝 펴고, 네, 뭐 이렇게 마이크 안 켜셔도 한번 외쳐볼게요. 각자가 있는 공간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네요. 고! 크루즈! 고! 푸꾸어! 이렇게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행동들을 내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스폰서가 항상 이렇게 치열업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사업은 내가 해내는 사업이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각자 리더님들께서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일 외쳐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강조 많이 하시래요. 항상 오늘이 1일이 되라.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이 1일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